다음 상담으로 넘어가 볼게요. 예. 다음 상담은, 리르님 상담이고요. 무료 연애 진단에 12월 13일 날 올리신 글입니다. 네 번째 상담, 썸녀나 여친이 생겨버린 전 남친. 이렇게, 이게, 미르코님 저 기억하나요? 했는데 제 기억이 안 나요. 리르님이 언제 마지막으로 상담을 받았냐면 10월 22일 날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당연히 기억이 안 나죠. 10월 22일이면 지금 한 두 달 전이거든요. 그래서 뭐 아주 잘 되셨나봐요. 예. 그래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떻게 됐냐면 지금 헤어진 날이라고 하면 한 달 전에 그 헤어지고 난 한 달 이후에 전 남친이 전화를 왔었는데 안 받았다고 해요. 왜 안 받았죠? 나 이해가 안 되네. 그리고 나서 3달 반 정도 지났을 때 전화를 걸어서 짧게 통화를 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5달 되는 시점이래요. 5달 되는 시점에 전 남친이 썸녀나 여친이 생긴 것 같다라는 징후를 보입니다. 자, 사연 한번 요약을 해볼게요. 네. 전 남친이 바쁘다고 잘 관리해주지 못해서 어느 작은 사건에서 시한폭탄처럼 터져 먼저 헤어지자고는 했지만 후에 전 남친의 단호함에 제가 붙잡는 행동을 며칠 동안 하다가 만나서 좋게 헤어졌습니다. 자, 한 달 반 뒤 새벽 12시에 전화가 2번 왔는데 제 자존감이 낮아서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안 받았고요. 2달 뒤에 제가 술의 힘을 빌려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게 정말 안 좋은 행동들만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하나하나씩 좀 요약을 해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좀 배워야 되니까 하나하나씩 좀 얘기를 해드리자면, 자, 여러분들 제가 누차 얘기했지만 헤어지는 그 그 순간에도 여러분들이 좀 단호하게 행동을 하게 되면 상대방이 나에게 매달릴 수 있다고 분명히 얘기해드렸죠. 지금 봐봐요. 자기가 이 리르님이 남자친구에게 먼저 헤어지자고 했는데 전 남친이 단호하게 좋다라고요. 나도 잘됐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어때요? 리르님이 붙잡아요. 여러분들 제가 전에 한번 얘기해드리지 않았습니까? 마지막에라도 여러분들이 단호한 모습을 보여야 된다고? 그랬더니 이 남자친구가 붙잡는 게 아니라 리르님이 다시 붙잡았죠. 여러분들 이런 사연 제가 얘기했지만 이거 이렇게 현실로 증명이 됐잖아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이라도 매달리는 행동하지 말고 진짜 마지막이라도 단호한 행동을 보여야지 재회를 하는데도 빨리 돼요. 잘 되고. 진짜 한 달만 해도 될 수 있어요. 이렇게 하게 되면 그 즉시도 될 수 있고요. 이 즉시도 상대방이 말을 바로 바꿀 수도 있어요. 진짜 정말 단호하게 행동을 하면. 아시겠어요? 이거 진짜 이런 것들이 내가 이렇게 삶에서 증거를 찾아주잖아요. 제가 실험을 했던 내용들이 여기서 다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응? 아무튼 그래서 또 붙잡는 행동을 해서 며칠 동안 만나다가 헤어졌죠. 왜 만나다가 헤어졌겠어요? 이것도 하나하나 분석을 해드리면 만나다가 헤어진 행동은 프레임이 변하지 않았다라는 걸 확인하기 때문에 어차피 서로 끌림에 있어서 좋아해서 만나긴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장기적으로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는 판단을 서로 하게 돼서 또 헤어지게 된 거죠. 다들 그래요. 여러분들 다들 그래. 그래서 제가 얘기했지만 뭐가 문제다? 그 사람의 삶의 방식, 연애의 방식이 문제가 있는 거지 여러분들이 재회를 하는 거는 단순히 어떤 작은 싸움에서 시작된 게 아니에요. 서로 너무 다른 사람들이 만났기 때문에 이게 뭐라고 해야 되지? 아무튼 자존감의 문제도 있고 서로 많이 다른 상황의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프레임을 변해야 된다. 누차 얘기를 해드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프레임이 변하지 않고는 죽었다 깨어나도 안 돼요. 절대. 예. 그죠. 주한스님도 얘기하시잖아요. 저도 다시 만나고 나서 반 바뀌어서 20일 만에 또 헤어졌다고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첫연애 때 만나고 나서 한 2주 만났는데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도 변한 게 하나도 없는 여자친구의 모습, 나도 변한 것도 없고 항상 그 헤어질 때 그 순간으로 여태껏 남아있는데 어떻게 좋은 감정이 들지가 않더라고요. 예. 한 달 반 뒤 이제 또 매달렸는데 이제 부정적으로 이게 자존감이 굉장히 낮아져서 그런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게 연락을 하시더라도 술의 힘을 빌려서 연락을 하게 되면요. 2달 뒤에 이제 10월에 이제 리르님이 술의 힘을 빌려서 전화를 하셨다고 하는데
이게 술 먹고 연락을 하게 되면 정말 안 좋아요. 왜냐면 이게 진심처럼 느껴지지가 않고 그냥 술김에 하는 어떤 애들 장난처럼 느껴지거든요. 아니 정말 좋으면은 내 맨정신에 나한테 좋다는 얘기를 왜 못해? 용기가 없어서 술의 힘을 빌린 거야? 그만큼 진짜 제가 좀 안 좋게 얘기하면 어줍지 않은 행동이 없는 거예요. 진짜. 그 상대방을 갖다가 진심으로 대하기가 어려워진 거예요. 어른스럽다고 생각하기가 어렵고 애들이죠. 애들 장난이야? 사랑이? 내가 누구를 술의 힘에 빌려서 나한테 연락을 할 정도밖에 안 되는 그 사람의 모습이야? 진짜. 그래서 여러분들이 술김에 연락하는 거 정말 안 좋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입장 바꿔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술의 힘에 빌려서 누군가가 전 남자친구가 연락을 했다고. 아무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생각한 게 상식적이지가 않다고 느낀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그냥 연락하면 되지. 이거 꼭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게 맞나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예. 자, 아무튼 새벽에 술을 기운을 빌려서 전화를 걸었대요. 영양가 없는 짧은 대화를 하면서 또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또 끊어버렸대요. 예, 그러셨군요. 헤어진 뒤 저한테 그러면 10월달이면은 저랑 상담할 때 아닌가요? 그 10월 22일은 아닌가? 아무튼 저한테 상담받고 있으면은 정말 최악이죠. 자, 헤어진 뒤로 전 남친이 계속 카톡 이별 음악을 엄청 올려대서 힘들어했던 사연이었다고 해요. 저랑 헤어지고 거의 안 하던 인스타를 엄청 하기도 하고 지금까지 3달 정도 동아리 활동을 활발히 했고 그 동아리 기간이 끝났는데 이제는 그 동아리의 리더 역할을 맡아 계속 활동하네요. 이게 여러분들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리더 역할을 맡으면요 여자들이 좀 꼬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웃긴 게 여러분들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내가 약간 감투 쓰고 리더 역할을 하면요 이 여자들이 호감을 보입니다. 아무래도 그런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여자분들은 본능적으로 좀 선장을 찾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 그래서 남자분들이 의도적으로 자기가 리더 역할을 맡으려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물론 무조건 리더만 맡는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좋다는 동아리 활동 모임 회장만 맡는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건 아니에요. 왜냐면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조금의 작업 능력은 필요해요. 이 사람들이 여자들이 호감을 보인다고 해서 무조건 다 받아줄 수 있는 건 아니야. 데이트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근데 데이트를 개판을 쳐봐. 그러면은 여자들이 알모니 호감을 가진다고 해도 여자들과 데이트를 할 때마다 개판을 치는 걸 참아주는 여자들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자가 생기면은 좋을 가능성이 굉장히 리더 역할을 하면 아마도 여자가 좀 꼬일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자, 모임에서 나이가 가장 많아서 그런지 전에도 리더 역할을 많이 했었어요. 저랑 만날 때도 여기저기 리드를 해서 하고 싶은 거 하고 데려갔는데 저는 이 남자가 사냥 능력이 없다고 생각을 안 했었는데 또 말하는 거 보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애매하네요. 아무튼 이 리더라는 직책 자체가 사냥 능력을 키워줍니다. 예. 미루쿠님께서 저희 둘 다 사냥 능력이 없었고 그때 연락이 오고 제가 했을 때 기회였는데 대처를 못해서 너무 아쉽다고 생길 기다리면 한 번이 어렵지 또 연락이 올 거라고 기다리라고 하셨어요. 그게 10월 말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상담 내용은 이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여러분들 리르님이 그때 저한테 어떻게 상담 받으셨는지 저도 기억은 안 나지만 저는 늘상 먼저 연락을 해보는 쪽을 선호를 해요. 근데 아무래도 연락을 먼저 하기보다는 연락을 기다리는 쪽을 선택을 하신 것 같습니다. 저는 항상 그렇죠. 연락을 먼저 해보라고. 근데 연락을 기다려도 좋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마 기다렸었던 것 같습니다. 예. 자, 계속 읽어볼게요. 예. 지금은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는 입장이 굉장히 유리한 입장이 되는 거예요. 항상 선택을 기다리고 수동적인 입장은요 외롭고 어려운 싸움을 하게 돼요. 그래서 제가 여자분들도 제가 제외시켜드리지만 먼저 연락을 해서 되는 거 아닙니까? 모엘님도 그렇고 사실 먼저 연락을 해서 되는 거지 기다려서 됐었어요? 기다렸으면 안 됐을 거예요. 제외도. 자, 아무튼 계속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헤어진 지 한 5, 6개월 지났네요. 어제 전 남친 인스타에 저랑 갔었던 장소에서 저랑 같이 찍었던 사진이 올라왔는데 각도도 비슷해서 그 사진을 올렸나 싶을 정도로 똑같아서 궁금해하고 있었는데 오늘 SNS에 의미심장한 사진이 올라왔었고 댓글들을 보면 그 동아리에서 썸녀가 생겼거나 여친이 생긴 것 같아요. 이걸 미리 짐작하지 마십시오.
절대. 예, 그러더라도 별로 상관도 없겠지만, 예. 어쩌면 사냥 능력이 없어서 저랑 연애 초반에 가자고 했었던 코스 비슷하게 간 것도 같아요. 인간은 패턴의 동물이기 때문에 항상 똑같은 행동을 합니다. 예, 여자친구 사귀면 자기가 갔던 코스 가요. 예, 뭐 다른 코스를 갈 필요가 없죠. 자기가 성공했었던 그 방식 그대로 하면 되니까. 예, 같은 코스를 갔을 가능성이 높죠. 근데 또 의아한 게 그 동아리 모임에 있는 인스타에는 그런 사진으로라도 잘 지내는 티를 내는데 제가 볼 것 같은 카톡에는 저번 달까지 꾸준히 계속 올려왔던 이별 노래나 썸녀나 여친이 생겼는데도 아직 안 지웠네요. 카톡을 보면 갓 이별해서 엄청 힘들어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제가 모르는 인스타에는 놀러 다니는 거 엄청 올리고 썸도 타고 여친도 생긴 것 같은데 이 심리는 뭘까요? 저한테 했던 말이 있어서 카톡으로는 미안해서 못 올리는 건지 앞으로는 바빠질 거고 그런 상황에 관리를 잘해줄 자신이 없다고 계속 말했거든요. 근데 저랑 헤어지고 놀러 다니는 동아리까지 들어가서 엄청 노는데 저한텐 취준생으로서 바빠질 거라는 이 말은 곧 저한테 앞으로 소홀해질 수 있을 거라는 언지를 주면서 본인은 놀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저랑 만날 때도 저를 못 봐가면서까지 계속 본가에 가기도 했고 여행 동아리를 신청한 적도 있고요. 저한테 소홀해도 본인은 어쩔 수 없다라는 걸 미리 판을 깔아놓는 것 같아서 기분이 나빴어요. 저는 헤어지고 힘들고 그리워하는 티도 안 내고 엄청 잘 지내는 것처럼 해서 오히려 포기해버리고 새로운 사냥감을 찾을 건지 저랑 사귀기 전에 있던 전 여자친구랑 헤어지고 4개월 후 절 사귄 건데 이렇게 또 쉽게 사귀어버리네요. 사귄지 안 사귄지 확실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예. 전 여자친구 때문에 엄청 힘들어 하던데 그래서 절 잊으려고 절 만났던 것 같기도 하고 이번에도 저를 잊기 위해서 만나는 걸까요? 좋게 보면 저랑 헤어지고 얼마 안 돼서 사귀는 거라 저랑 비교하면서 분명 제가 더 잘해줬던 부분을 생각하게 되는 기회가 생겨 좋은 면도 있을 거고 전 남친은 지금 짧게 만나왔다고 해서 지금 길면 한 6개월이라고 했어서 이번에도 그렇게 만나고 헤어지면 제가 생각나지 않을까 하는 좋은 면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혹시 저보다 성숙한 사람을 만나 제가 미숙한 부분을 다 가려줄 사람이면 어쩌나 하는 생각도 드네요. 전 남친이 바쁘고 힘들 때 제가 응원을 해줬지만 연락과 자주 못 만나는 부분을 이해 못 해주고 틱틱거렸거든요. 이젠 제가 먼저 연락을 하기보단 연락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짝이 생겨 연락이 올 기회가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에 우울하네요. 2달 엄청 짧게 사귀었는데 제 기억엔 2년을 사귄 사람보다 기억이 더 강렬하네요. 썸녀나 여친이 생겨버린 전 남친 전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은 뭐 어떻게 뭘 원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제가 이제 원인 분석부터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뭐 궁금해하시는 게 이 카톡 뭐 인스타 여친이 생긴 것 같은 이 심리는 뭘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제가 이것만 봐가지고는 절대 심리를 알 수가 없어요. 예, 왜냐면 그 인스타에다가 막 이것저것 올리는 게 원래부터 해오던 행동이면은 그냥 그 사람이 그렇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데 만약 안 하던 행동을 하기 시작했다라면 내 반응을 끌어내는 행동이 될 거고요. 그리고 이 사람이 진짜 나의 반응을 끌어내려는 행동인지 아닌지는요 전화를 해보면 알아. 그러니까 이걸 만약 제가 제외를 할 거였으면 이렇게 했습니다. 인간의 감정이라는 건 내가 어떻게 행동하느냐, 어떤 상황을 만드느냐에 따라서 그 감정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어머님 밥상 얘기만, 여러분들 어머니 밥상 아시죠? 제 유튜브 방송 보시면요, 제일 조회수가 많은 게 있어요. 제외하는 법, 그 연애 프레임 이론 이렇게 검색을 해보시면 바로 나오는 연애 프레임 이론이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제일 1번으로 뜨는 클립 영상이 있거든요. 그것만 보시면 아시겠지만 인간은 어떤 상황을 만들면 그 상황 안에서 생각하는 생각과 행동 이런 것들이 다 공통적으로 다 변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주어진 상황에서 적용이 되는 게 다 똑같아요. 아실 거예요. 아마 제 방송을 갖다 좀 보신 분들은. 예.
여러분들 제외하실 때도 보시면 항상 똑같은 행동하죠. 헤어지고 나서 질척대고 편지 쓰고 집 앞에 찾아가고, 어떻게 이렇게 판박이 스티커처럼 똑같은 행동을 하는지 이해가 안 될 정도로 되게 비슷해요. 예. 그 사람의 자존감의 수준에 따라서 그렇긴 하긴 하는데 엄청 똑같은 행동을 한다는 거죠. 내가 비슷한 상황에 처하면요,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은 완전히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진짜. 이런 것들이 제가 수도 없이 미루코의 생존년에 116회차를 하면서 매일매일 증명을 했던 것들입니다. 인간의 감정은 항상 비슷한 상황을 만들면 비슷한 행동 태도를 보인다. 근데 지금까지의 이 남자친구의 그런 인지심리학적 행동 태도를 봤을 때는 글쎄, 그러니까 이게 그런 행동인지 아닌지는요,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요. 왜냐면 내가 어떤 상황인지는 전화 연락을 해서 확인을 해보면 알아요. 그냥 전화로 연락을 해서, 사실 이런 거예요. 이 남자분의 행동을 보니까 결과적으로 이 남자분이 이별에 대해서 힘들어하는 거는, 이별에 대해서 힘들어하는 거는 사실이기는 한데, 지금 남자가 다른 여자가 생겨서 그렇게 올린 건지 아니면 나를 도발해서 올린 건지는 알 수가 없어요. 저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리고 안다고 해도 별로 도움이 안 되고. 그래서 사실 내가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이걸 마치 물고기를 낚는 낚시랑 똑같다고 생각을 하라고 했잖아요. 뭐냐면 이런 거예요. 내가 낚싯대를 딱 던지고 물고기를 낚으려면 어떻게 해요? 떡밥을 정기적으로 뿌려주어서 물고기들이 나의 찌를 볼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헤어지고 나서 연락을 안 하는 건 정말 좋지 않고요. 정기적으로 한두 달마다 연락을 정기적으로 해주는 게 참 좋아요. 왜? 그 상대방이 나를 잊어버리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지금 위에 보시면요, 리루님 사연을 보시면 3.5달, 그러니까 헤어지고 나서 3달 반 정도 됐던 시점에 전화를 걸어서 짧게 통화를 하고 마쳤죠. 그러면 그 다음에는 왜 이어나가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게 이해가 안 가요. 이 사람이 짧게 전화를 통화했으면은 그 이후에도 조금씩 전화를 해서 이어나가는 행동을 해야죠. 아마도 그러니까 내가 아까 전에도, 방금 전에도 제가 어떻게 하라고 했었죠? 이게 짧게 연락을 해서 주고받고 내가 연락을 취해서 약속도 잡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제외가 되는 거지, 절대 이런 식으로 그냥 기다리는 식으로는 제외가 안 돼요. 기다리고 나서 내가 연락을 해서, 이 남자가 용기가 없고 엄청 소심한 남자일 수도 있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딱 그런 남자처럼 보이거든요. 상대 여자에게 반응만 끌어내려는 남자처럼 딱 보입니다. 습성적으로 보이면 그건 100%, 거의 90%, 100%라고 해도 상관은 없어요. 예. 그래 보이는데, 그러다 보면 우리가 던져서 이 상대방의 반응을 끌어오려고 노력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상대방에게 나 아직 너에 대해서 가능성이 있다라는 걸 자꾸 보여주면 이 남자가 나를 포기하겠습니까? 못 포기하죠. 지금까지도 여자를 못 사귀고 있는데 앞으로도 사귈 가능성은 적어 보여요, 제가 보기에는. 근데 이제 이 남자가 이제 상황이 변해가지고 이 동아리의 리더가 돼가지고 좀 가능성은 열릴 수 있기는 하겠지만, 일단은 3.5달, 3달 반 됐던 시점부터 계속 꾸준히 연락을 주고받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 마냥 기다리셨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지금 2달 이후 전 남자친구가 썸녀가 생기고 여자친구가 생겼을 때까지 계속 기다린 것밖에 안 되는데 이해가 안 되는 행동을 하시네요. 예. 리로님이 그러고 나서 저한테 이제 또 상담을 올리셨는데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제가. 예. 자, 아무튼 계속,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지만, 전화 짧게 통화를 하고 또 한 일주일 있다가 짧게 통화하고 이런 식으로 천천히 나에 대해서 연락을 기다리게 만들고 나에 대해서 만남을 갈구하게 만드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나가셔야 돼요. 예.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떻게 멘트적으로 좀 이야기를 해드리면, 오늘 날씨 되게 좋은데 어디 놀러 가고 싶다, 드라이브 나가고 싶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게 되면 상대방들은 대부분 나랑 가자는 줄 알아요. 여러분들이 안 해봐가지고 그게 정말 돼요? 라고, 나는 그런 적이 한 번도 없는데요. 여러분들이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을 뿐이지 실제로 그게 안 되는지 모르잖아요. 그죠? 제가 대부분 여러 가지 멘트들을 실험을 해봤는데 제일 효과적인 게 그런 멘트였어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반응을 살피는 행동들은요, 대부분 초반부터 강한 부담감을 가지기 시작해요. 예를 들면 뭐해? 잘 지내?
내 생각은 해? 뭐 이런 식으로 상대방의 감정을 확인하려는 행동들은 상대방에게 부담스럽게 느껴지게 만들기 때문에 이런 식의 접근들은 하나도 안 좋아요. 그래서 되게 이름을 부른다던가, 뭐라고 해야 되지? 상대방에게 어떤 추억을 발휘를 한다던가, 이런 행동들은 진짜 하나도 안 통한다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작업을 하셔도 똑같은 문제잖아요. 여러분들이 작업 잘하려고 여러분들이 돈 많은 남자가 좋다고 생각해서 여러분들이 통장 내역을 갖다가 사진 찍어서 보내면 그 여자가 따라옵니까? 아니, 이런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시는 거예요. 예. 아무튼 그러니까 상대방의 반응을 생각하려는 행동 말고, 처음에는 첫 문자는 제가 얘기했지만 잘 지내? 뭐 이런 거 물어보셔도 돼요. 근데 이제 내가 목적성을 갖고, 나 그냥 생각나서 연락했어. 오랜만에 생각나서 연락했어 라고 얘기를 하고 그냥 짧게 마무리 지으시면 되거든요. 내가 나중에 또 시간 될 때 연락 줄게. 그러면서 마무리 지으시면은 또 나중에 또 연락이 되거든요. 왜냐면 내가 길게 이어나가는 것도 아니고, 상대방에게 부담되게 어떻게 관계를 다시 만들자라는 얘기도 한 것도 아니고, 걔랑 우리 다시 파이팅 해보자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그래서 상대방이 그렇게 부담감을 느낄 만한 포인트는 없다고 보시면 돼요. 예.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내가 또 나중에 한 일주일 정도 이후에 연락을 하는데 그 사람이 나에게 부담감을 느낄까요? 예, 절대 그렇지. 짧게 연락을 하고 마치는데, 그죠? 여러분들 나중에 연락할게 하면 대부분이 내 연락을 기다리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나중에 연락한다니까 언제 연락하지? 내일 연락할래나? 오늘 연락할래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지. 그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상대방의 심리가 발전이 되니까, 내가 그 다음에 연락을 할 때는 또 잘 지내냐고 이렇게 또 연락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지만 뭐해? 이런 식으로 하면 너무 대화 자체가 너무 진부하게 흘러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지만 내가 뭘 원하는 걸 표현을 하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내가 뭘 원한다라는 걸 갖다 표현하는 게 되게 상대방에게 있어서 어트랙티브하게 다가오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오늘 날씨 되게 좋다, 오늘 같은 날 어디 드라이브 갔으면 딱 좋을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하는 게 상대방 입장에서는 나한테 해달라는 건가? 사실 내가 상대방에게 상대방이 나에게 막 쫓아다닌다고 생각하면 부담스러운데, 자기가 뭘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면 부담스러운 게 사라져요. 예.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들이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쫓아다니는 입장에서 부담감을 느끼진 않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막 상대방에게 선물 사줘야지 하면서 부담감을 느끼지 않잖아요. 그죠? 선물 사주고 막 쫓아다니고 상대방 집 앞에 들어오면서 여러분들 집 앞에 가면서 부담스러워 하나요? 안 그래요. 그죠? 집 앞에 서 있는 그 사람을 보고 부담스러운 거지, 여러분들이 집 앞에 찾아가는 편지를 쓰고서 랄라랄랄라 하면서 집 앞에 찾아가면서 부담감을 느끼진 않는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이 집 앞에 찾아온 사람을 보고 부담감을 느끼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쫓아다니게 만들어야지 부담감이 사라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가지고 상대방에게 뭘 원하는 걸 표현하고, 나 어디 데이트 가고 싶다. 아니, 예를 들어서 오늘 먹으러 가는데 되게 맛있겠더라, 삼겹살 오늘 땡긴다, 이런 얘기를 한다던가, 뭔가 원하는 걸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면 상대방 입장에선 나랑 가자는 건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근데 이제 걔가 만약 그러면 나랑 가자고 막 이렇게 대답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지금 당장 가자는 얘기는 아니지, 당연히. 그냥 내가 가고 싶다는 표현을 한 거야. 그냥 익스프레션을 한 거야. 표현을 한 거야. 난 그냥 생각나서 얘기한 거지. 나중에 시간 되면 같이 가도 되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게 되면 나중에 그런 식으로 얘기해놨다가 한 며칠 후에 있다가 대화 이렇게 짧게 마무리 짓고, 나중에 나 요번 주에 고기 먹으러 가려고 그러는데, 요번 주 토요일날 가려고 하는데 너 시간 돼? 그러면 같이 가자 라고 해가지고 데이트 약속 잡으시면 되잖아요. 대부분이 그런 식으로 데이트 약속 잡으시는 거예요. 제가 되게 대단한 방법이나 특이한 방법을 알려드리는 게 아니라 일반적인 데이트를 잡는 방식이 이래요. 그냥 여러분들 데이트 약속 잡으실 때 어떻게 잡으십니까? 예,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죠. 잘 됐을 때, 못 됐을 때 말고 잘 됐을 때, 예, 내가 연애가 잘 풀렸을 때 어떤 식으로 데이트 약속을 잡았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예. 안 그렇잖아요. 예. 자, 아무튼 이런 식으로 해서 접근을 하시면 작업도 잘 되고요. 일반적인 데이트도 잘 되고, 재회도 작업과 한 흐름입니다. 재회도 작업과 한 흐름이에요. 그래서 똑같아요. 재회는 작업보다도 더 쉬운 파트라서, 사실은 이렇게 제가 하라는 대로만 하시면요, 대부분 만나는 데까지는 크게 어렵지 않게 성공을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자분들이
대부분 자기가 수비적인 입장이고 연락을 안 하려고 해요. 그러다 보면은 제가 그렇게 하면 어쩔 수는 없어요. 본인이 선택을 해서 하시는데 뭐 그러다가 딴 여자 생긴다고 어떻게 해요? 물론 다른 이성이 생기더라도 내가 어 그 제가 이런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는데 다른 이성이 생기면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제가 이거 진짜 많이 진짜 맨날 설명해 드리는 것 중에 하나인데 다른 이성 생기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신경 써야 돼요. 여러분들 내가 일반적으로 작업을 할 때 내가 어떤 여자친구에게 어떤 여자에게 내가 접근을 할 때 아니 걔가 남자친구 있는지 없는지를 신경을 써야 돼요. 남자친구 없으면 내 볼을 차면 무조건 들어갑니까?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솔로면은 항상 어베이어블한 가능한 상태입니까? 여러분들은 절대 그런 동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혼자라고 해가지고 아무 남자나 다 만나요? 여러분들 혼자라고 해가지고 아무 여자나 다 만나요? 그렇지가 않죠. 여러분들이 혼자든 둘이든 솔로든 뭐 셋이든 간에요. 그거랑 관계가 없이요. 세 달이든 네 달이든 간에 그거랑도 아무 관계가 없고요. 여러분들은 어때요? 여러분들에게 매력적으로 보이는 사람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남자친구가 있던 여자친구가 있던 그거랑 상관이 없이요. 그죠? 내가 남자친구가 생기는 건 이 사람들이 되게 웃긴 게 이 사람을 갖다가 물건처럼 생각을 해요. 그래서 누가에게 뺏긴다는 생각을 해. 되게 황당한 거예요. 여러분들 인간이 물건입니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인간이 물건이에요? 아니 누가 새로운 사람이 생기면 뺏기는 거예요? 이게 되게 무슨 사과도 아니고 제가 누차 얘기했지만 사과도 아니고 무슨 뭐 뺏기고 막 그래. 나는 누구 걸로 갔다가 걔가 영원히 걔 거예요? 사람은 아니 그냥 여러분들 되게 어떤 인간은 물체처럼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거는 이 보이는 이 물체가 아니야. 이 사람의 이 육신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건 이 사람의 마음이에요. 마음을 가지면 그 사람의 육신은 저절로 따라오게 돼 있거든요. 근데 마음을 쟁취하려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괜히 육신 가지고 옥신각신을 해요. 아니 그 사람이 혼자 남아 있는다고 영원히 그 사람이 뭐 내 받아주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잘 되는 것도 아닌데 혼자 있을 때는 여태까지 안심하다가 이제 다른 사람이 생기니까 덜컥 겁이 나요? 야 이런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해요. 아니, 여러분들 스스로가 정말 문명인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합니까? 인간이 물건입니까? 왜 뺏겨요? 뺏기는 게 아니에요. 예. 여러분들이 차지해야 될 거는 그 사람의 육신이 아니에요. 물체가 아니라니까? 그 사람 마음이지. 여러분들이 계속 가지고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아니, 왜 헤어졌어요, 도대체? 그 사람 육신을 계속 옆에 갖고 있었던 거 아니야? 그러면 어느 순간에 왜 뺏긴 겁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을 놓쳐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면 방법도 똑같죠. 여러분들이 마음을 끌고 오면 그 사람의 육신도 따라온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근데 왜 마음을 끌지 못하고 왜 육신만 차지하려고 하죠? 난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이해가 안 돼요. 이 사람을 뺏기는 거예요. 이 말 자체가 여러분들이 이 말 안에는 어떤 걸 담고 있냐면 상대방을 어떤 물체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죠? 물체라고 생각하는 거야. 사과가 난 무슨 배가 아니에요, 인간이. 뭐 뺏기는 게 아니에요. 응? 그 사람이 혼자든 둘이든 간에 여러분들이 매력적이면은 여러분들에게 올 겁니다. 100% 내가 장담을 해요. 예. 안 온다고요? 제가 오게 만들어 드릴게요. 예. 걱정하지 마세요. 예, 이거 걱정을 아니 연락을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리르님에게 총 정리해서 얘기를 해드리면 연락을 하시면 돼요. 이런 도발에 넘어가서 연락하는 건 진짜 최악이긴 한데 리르님 수준이 보이는 겁니다. 진짜 리르님 수준이 보이는 거예요. 응? 이렇게 이제서야 도발당해가지고 연락한다고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재회 확률은 점점 멀어진 건 사실이에요. 이거는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이랑 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니라 본인이 여태까지 다른 사람이 생길 때까지 반응 살피고 기다리는 프레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왜 진작에 마음이 있었으면서 연락은 안 하셨어요? 그거에 대해서는 본인이 책임지시는 겁니다. 예.